이제 충주 고구려비를 만나러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충주 고구려비를 만나러 전시관으로 들어갑니다. 고구려 고문벽화가 홀로그램 형식으로 여기에는 이 시기와 관련된 강개토 대양릉비 탁본, 저 멀리 우리가 기다리던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를 소개합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 당시에도 비석의 손상이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견 초기에는 고려대왕이라는 글자를 진흥대왕으로 잘못 해독하면서 잠깐이었지만 진흥왕 순수비로 착각하기도 했답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공식, 비공식 판독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비문 해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사방의 면에 모두 글자를 새긴 사면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글자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보통 전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 해독은 전면과 좌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후면에는 처음부터 글자를 새기지 않았다면서 삼면비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면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면이라 불려지는 세 번째 면에는 449년 5월과 12월에 고구려와 신라 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449년 5월에 장수왕과 신하들은 충주에서 신라의 왕이었던 눌지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대외적으로 형제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형의 위치였던 장수왕은 아우인 눌지왕에게 의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눌지왕과 함께 온 신하들에게도 의복을 내려주고, 당시 신라 영토 내에 거주하던 고구려 관리들에게도 의복을 내려줍니다. 의복을 내려주는 행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고대의 의식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의식은 고구려와 신라의 상하관계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어느 정도 예속되어 있었음을 짐작해 해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 관리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서는 신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정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장수왕의 의복 나눠주는 행사는 끝나고 눌지왕은 경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귀국하던 눌지왕을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장수왕은 돌아온 눌지왕에게 또 의복을 내려주는데요. 이번에는 신라 내에 있는 유력한 귀족들의 몫으로 의복을 내려줍니다. 앞서 고구려 관리들에게 내려준 의복과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라의 왕뿐만 아니라 유력 귀족들에게도 의복을 내려준 점은 당시 장수왕이 신라의 귀족들에게도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라의 귀족들에게도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귀국길에 장수왕의 말 한마디로 되돌아와야 했던 눌지왕은 정말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 신라에게 고구려의 힘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되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에게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3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같은 해 12월 23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만났었던 고구려와 신라의 관리들은 우벌성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구려 관리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대상으로 인력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당시 고구려는 신라의 우위를 저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내정 간섭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의 나라의 백성들을 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12월의 내용은 지난 5월 의복 내려주기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비문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5월의 의복 행사 이전에 고구려는 우벌성에서 신라인들을 대상으로 인력 모집하겠다는 것을 신라와 협의했을 거라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고구려가 이 정도의 행위를 위해 신라와 협의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내정 간섭이 다소 느슨해졌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신라와의 상하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네 번째 면에서 해석되는 내용 때문인데요. 네 번째 면에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481년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발생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쪽 면의 글자들은 대부분 해석되지 못했기에 정확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석에는 당시에 고구려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비석의 주된 내용이 신라와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만큼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에서 암시되었던 양국 간의 어긋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군사적 마찰까지 갈 정도였다면 꽤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슷한 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에서도 고구려와 신라 간의 마찰 기록이 상당수 확인되는 만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여러 면에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학설에서의 일부분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고요. 보다 명확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은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문의 해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석에 걸린 목적에 대한 주장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수왕과 고위 귀족들이 공적을 자랑하기 위한 공적비라 말하기도 하고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통해 충주를 점령했음을 알리는 순수비의 성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고구려가 충주를 점령하고 남쪽 경계를 삼았음을 의미하는 정계비로 파악하기도 해요. 비석 내용에 초점을 맞춰 고구려와 신라 간의 회맹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이 포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포고문은 일종의 공고문 같은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장에 조금 더 설득되더라고요. 비문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신라와의 상하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신라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까지도 신경 쓰고 있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와의 군사적 대립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대립의 원인 제공자를 신라로 명시하고 신라를 일종의 악의 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신라와의 긴장 상태를 진정시키고 과거 신라와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국경 지역이었던 국원성의 안정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약속의 대상은 물론 국원성의 백성들이었겠죠. 당시 고구려에서는 신라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분란들이 있었을 테고 신라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국원성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에 고구려에서는 충주 지역의 민심을 달래는 한편 신라와의 분쟁에서 승리하여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을 안정시키겠다는 포부를 충주 고구려비로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는 충주 고구려비와 함께 고구려 역사에 대한 내용까지 잘 전시되어 있고요. 주변은 넓은 잔디공원과 함께 연꽃으로 꾸며져 있는 습지공원까지 있으니 오셔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도 느껴보시고 충주의 한적함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